우리나라 포도 농가에서는 초기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 포도나무 주간 거리를 3m 이내로 심기 때문에 4, 5년 후에는 간벌을 해야 하는데 간벌을 하지 않아 수세가 강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도나무에서 간벌의 필요성과 판단 기준 및 올바른 간벌 방법과 아상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 농가에서 간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농가들께서 포도나무 수세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간벌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들은 간벌을 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이제 두 번째는 간벌을 하면 수세가 떨어진다. 또 세 번째는 농가들이 실제 간벌한 가원이나 이런 사례를 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벌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게 되면 수량이 감소하고 수세가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포도나무를 간벌할 때 주지연장제를 활용하게 되면 간벌을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송이수는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벌을 통해서 수세가 안정되기 때문에 우량송이 생산비율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수세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벌을 할 때 무조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수세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자르기 때문에 수세가 떨어지는 염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캔베러리 계통, 또 하나는 거봉계를 GA 처리한다든지 또는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베러리 종류의 표준 수세 기준은 우리가 겨울철에 두눈 정제할 때 포도나무의 직경 굵기가 약 8에서 10mm 정도면 적당 수세가 되겠고요. 거봉 또는 샤인머스켓을 무액 재배할 경우에는 두 번째 두눈 전자했을 경우 가지 굵기가 11에서 13mm면 적당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굵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거봉계 수세 진단 판단기를 가지고 수세를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나무를 전장한다면 이 부위를 이렇게 전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라지는 부위 바로 아래쪽에서 이 수세 진단기를 넣어서 지금 현재 이 수세 진단기가 이 부분이 13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mm 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 가지가 13mm보다 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대부분 가지가 그렇다면 그 나무는 간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세 판단기가 없다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이런 줄자를 가지고도 수세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수평으로 절단했을 경우 이쪽에서 이 절단면의 직경이 지금 현재 이것은 약 15m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mm가 초과가 되면 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화된 자료를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간벌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세 판단기를 통해서 수세를 진단해서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포도나무 주간 부위를 지상에서 한 5cm 이내로 짧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나무에 있는 이런 가지들도 전부 제거시켜 주면 됩니다. 포도나무를 걷어내게 되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됩니다. 이 빈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간벌수 나무에서 좌우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나무 이 주지 끝에서 오래 자란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를 내년도에 이 간벌수 방향을 유인해서
그 주지연장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이 가지를 주지연장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주지연장제를 지금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바로 유인하게 되면 이 아랫부위가, 이 주지연장제 이 아랫부위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확 직후 또는 2월 달에 그 겨울철 전장할 때 간발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이걸 수평 유인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둥글게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놨다가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특히 비가 온 다음날 하게 되면 이 가지가 더 부드러워서 쉽게 이 주지 유인선에 수평으로 쉽게 유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아상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확보된 주지 연장지는 우리가 아상 처리를 해야만이 이 주지 연장지의 눈에서 발화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에 주지 연장에 있는 눈이 내년 4월에 발화가 되지 않으면 이 주지 연장지가 있는 한 여기서 계속 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봄철에 관수량을 충분히 주면은 뭐 90% 이상을 발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100%에 근접하게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상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 연장제 길이가 대략 한 1.5m라고 가정하면 이 끝에서 3분의 1 지점까지는 약 50cm까지는 아상 처리를 하지 않아도 여기 끝에는 발화가 비교적 잘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에 들어있는 눈에서는 전부 아상 처리 해줍니다. 그래서 아상 처리하는 기준은 우리가 포도 가지가 지금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눈이 여기 있으면, 포도 눈이 이쪽에 있으면 포도는 위에 1cm 위에 이런 전전가위나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상 처리 가위를 가져가도 됩니다. 이 전전가위 할 때는 이걸 너무 세게 노리면 가지가 절단되기 때문에 눈 1cm에다 칼날을 대고 손에 생달걀이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깰 정도의 손으로 잡아주면 아상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수세가 강한 경우 수세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간벌 기술입니다. 따라서 농가들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끊기보다는 객관적인 수세 진단을 통해서 수세를 안정시키면 보다 수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